이번에 살펴볼 경기는 뉴욕 자이언츠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입니다. 44대 20으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역시나 이 덱 프레스카 선수가 돌아온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확실히 다른 지구 라이벌들과는 좀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레스캇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경기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1년 전이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020 시즌 5주차 현지 시간 10월 11일 이렇게 이제 딱 1년 전이었는데 그때 같은 상대였던 자이언츠 그리고 같은 경기장이었던 AT&T 스타디움에서 프레스캇이 이제 경기 중에 큰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좀 눈물을 흘렸고 네. 이제 카트에 실려서 이제 떠나갔던 것이 2020 시즌에 우리가 이제 프레스캇의 마지막 모습을 봤던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프레스캇의 상황을 보면 대형 연장 계약도 성공을 했고 또 본인도 이제 부상에 대한 후유증 없이 아주 건강하게 돌아왔고 팀 전체적으로도 뭐 엘리엇도 살아났고 뭐 수비도 좀 개선이 됐고 그러면서 좀 단숨에 좀 컨텐더로서 좀 올라선 느낌? 예. 그래서 프레스캇에게는 뭐 이제 지난 1년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행복한 뭐 풋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날도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2개의 턴오버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300야드 이상 던져줬고 3개 터치다운 패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앞서 얘기했던 대로 러싱 공격이나 뭐 수비가 워낙 좀 탄탄하게 이제 받쳐주다 보니까 뭐 이날도 뭐 거의 4쿼터에는 가비지 타임을 보내면서 손쉽게 1승을 추가할 수가 있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엘리아 선수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도 100야드를 넘겼습니다. 엘리엇이 110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그다음에 이제 토니 폴라드도 103 스크리미지 야드를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폴라드도 이제 최근의 활약만 보면 어지간한 팀에 가서는 좀 충분히 주전을 차지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정도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엘리엇까지 이제 과거의 모습처럼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댈러스가 이제 자신들의 좀 장점이었던 러싱 공격이 이제 다시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이날 또 CD램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49야드 터치다운 만들어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자이언츠의 넘버원 코너백 제임스 브래드버리 이 선수는 사실 지난 시즌에 프로볼에 선정될 정도로 뭐 리그를 대표하는 코너백 중에 한 명인데 이 선수와의 완전한 1대1 승부를 이겨내고 이 빅플레이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시드램이 지난 시즌보다 또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되는 선수가 트레번 딕스 선수입니다. 이날도 인터셉션을 추가를 하면서 원래 이제 댈러스가 이지만 위원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댈러스가 이 턴오버를 잘 못 만드는 팀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 시즌 댈러스에 한해서는 그 설명이 좀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레번 딕스가 지금 어떤 기록으로 보면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이제 성적을 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시즌 치렀던 5경기 모두에서 각각 패스 굴절과 인터셉션을 모두 기록을 했고 지금 10개의 패스 굴절에 6개 인터셉션이거든요. 예. 근데 이 두 가지 부문에서 모두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트레본 딕스의 지금 시즌 초반 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네. 반면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이날 2명의 주전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데니얼 존스 그리고 이 세컨 바클리 선수도 이탈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프레스캇이 딱 1년 만에 부상 트라우마를 이제 완벽히 극복해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그 반대편에 있던 데니얼 존스가 이번 경기 좀 부상을 당하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 존스가 뭐 부상을 당하기 전에도 경기를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날 이제 상대 엔드존 근처에서 스크램블링을 시도하다가 헬멧 투 헬멧 태클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뇌진탕 부상을 입었고 결국에는 이제 경기를 더 이상 치르지 못하고 뭐 라커룸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사실 그 리플레이 잡힌 장면을 보면 존스가 일어나기는 했는데 이제 걸어가는 과정에서 좀 휘청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철렁했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이 세컨 바클리 선수가 초반에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게 나비 효과가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데니얼 존스가 스크램블링을 시도한 게 서드 앤 골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에 앞서서 퍼스트 앤 골, 세컨 앤 골을 그 바클리의 백업 러닝백
데본테 부커에게 맡겨봤어요. 근데 이 부커가 두 번의 스냅에서 엔드존에 넘어가 주질 못하다 보니까 아, 이제 더 이상 맡길 수가 없겠다. 내가 직접 들고 달려야겠다고 하다가 이제 부상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부커를 뭐 탓할 수는 없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경기 초반에 세컨 바클리가 부상으로 빠졌던 것이 데니얼 존스의 부상까지 이어지는 좀 악순환에 좀 고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주전 쿼터백과 주전 러닝백이 동시에 이탈을 하게 된 뉴욕 자이언츠인데 결국 이제 백업 쿼터백 마이크 글래너 선수가 이날 나오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팀에게 승리를 안겨주긴 역부족이었고요. 글래넌도 오랜만에 이제 경기 출장을 하다 보니까 뭐 온전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뭐 경기를 역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그 징징 듀오 이제 네. 케데리오스 토니와 케니 골라데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골라데이는 사실 지난주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는 3번의 패스 타겟이 됐는데 한 번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면서 향후 몇 주간 좀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네. 골라데이도 좀 우울한 하루를 보냈고 사실 케데리우스 토니는 이날 뭐 패했던 자이언츠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빛났던 선수였어요. 네. 사실 10번의 캐치 189 리시빙 야드로 뭐 커리어 최고의 활약을 펼치기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토니가 이제 자기가 좀 잘하다 보니까 좀 업이 된 건지 아니면 이제 나는 잘하는데 왜 이렇게 팀이 안 될까 그래서 좀 화가 났는지 경기 후반에 이제 댈러스 선수가 좀 감정적인 싸움을 하다가 주먹을 날리면서 퇴장을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토니가 이제 추가적인 징계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 선수의 좀 오프필드 이슈 그다음에 이 선수의 어떤 캐릭터 이슈가 좀 잠재적인 폭탄이 되겠다 이런 네. 걱정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뭐 경기도 지고 매너도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이렇게 이제 달러스 카우보이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49너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엔지를 냈는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 그랬어요. 뭐 이제 탈락을 했으니까 예. 뭐 다음 주부터는 뭐 자이언츠 얘기를 안 하실 것 같네요. 네, 이 경기에서 이제 17대 10 애리조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리그 유일의 전승팀 카디널스와 트레이랜스의 선발 데뷔전을 치렀던 샌프란시스코가 맞붙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이제 애리조나가 이 원포지션 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리조나가 전승 행진을 이어가게 됐어요. 사실 애리조나가 이날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좀 공격이 답답한 모습이기는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앞선 4경기에서 경기당 35득점을 해주던 어떤 가공할 만한 파기력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모처럼 좀 수비의 힘으로 좀 이 경기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좀 잘 풀리는 집의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49너스가 시도했었던 이 포스트다운 컨버전을 잘 막았던 것이 결정적이었다라고 적어오셨는데요. 나이너스가 이날 무려 5번의 포스트다운 컨버전을 시도를 했는데 카디널스가 무려 4번을 막아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스트다운을 막아내는 순간 그것이 사실상 턴오버가 그렇죠.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공격권을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날 뭐 애리조나의 수비가 나이너스를 10점으로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개별적인 선수들에 대한 좀 칭찬을 해보자면 엔드존 앞에서 트레이 랜스를 막았던 아이지아 시몬스와 테너 발레오의 어떤 합작 태클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날 경기 주인공은 JJ 와트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와트가 카디널스로 이적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좀 상대 수비에 좀 어그로를 끌어주는 역할 이런 걸 했다면 이날은 이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네. 이제 좀 인상적인 기록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2개의 태클 포로스, 그다음에 하나의 패스 굴절, 3번의 쿼터백 히트를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4쿼터 중반에 이 서드다운 상황에서 랜스의 패스 굴절을 막아낸 장면 이것이 정말 승부의 모멘텀을 가져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적 이후에는 인테리어로 좀 많이 뛰고 있는 JJ 왓인데 인테리어로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클래스는 어디 안 간다라는 걸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JJ 와트가 이제 휴스턴을 떠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승리를 하고 싶다. 네.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이제 팀을 떠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랬던 포부에 비해서 애리조나를 골랐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저는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리조나가 당장 지금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뭐 이런 생각 속에서 그렇죠. 와트가 이제 어떻게 좀 카디너스에 적응할까 좀 지켜봤는데 뭐 적어도 이 5주차까지만 보면 JJ 와트 안목이 참 대단하다. 풋자랄이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디너스 지금 오전 전승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카디널스? 글쎄, 물론 이제 응원은 하지만 카일러 머리 선수가 있으니까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했으면 좋겠는 것과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잖아요. 저도 아스날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어쨌든 이 JJ 와트가 뭐 이적 후 첫 시즌에 뭐 슈퍼볼 혹은 뭐 슈퍼볼 우승 뭐 이런 이제 대업을 달성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카일러 머리 이야기를 좀 해보면 뭐 스탯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장기인 발이 좀 활용되지를 못했고 이제 닉보사를 위시한 나이너스 수비에 좀 저항에 좀 고전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램스를 상대로 할 때 뭐 카일러 머리를 도와줬던 러싱 공격도 좀 잘 되지를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실타래가 좀 꼬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디안드레 홉킨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뭐 디안드레 홉킨스가 카일러 머리 선수 최고의 깜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앞선 경기들에서는 뭐 AJ 그린이나 뭐 크리스찬 커크나 뭐 론델 무어 뭐 이런 리시버들에게 조금 이 공을 좀 양보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날은 뭐 6번의 캐치, 87야드 1개의 터치다운으로 뭐 기록적으로도 좋았을 뿐 아니라 사실 그 각각의 캐치를 보면 이게 뭐 편안한 상황에서 이걸 잡아낸 게 아니라 네. 상대의 어떤 타이트한 밀착 마크를 이겨내고 이제 결정적인 이제 리시빙들을 따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홉킨스의 좀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나이너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일단 이날 이제 가로폴로 선수의 부상 때문에 트레이 랜스 선수가 선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랜스가 드래프트 당시에도 이야기했던 어떤 발을 활용하는 능력, 이제 그거 자체는 좀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카디널스라는 상대를 만나서 좀 주눅들지 않고 뭐 자신감이 있는 모습으로 승부를 하는 것 자체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고비 때마다 아직은 좀 2% 부족한 모습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애리조나를 넘어서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날 뭐 세부적인 경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드라이브에서 그 상대 D라인의 프레셔를 다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냥 달리기만 하면 충분히 퍼스트 다운을 갱신할 수 있는 어떤 안전거리가 확보가 돼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좀 무리하게 패싱을 시도하다가 인터셉션을 당한 장면이 좀 아쉬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고포리 상황에서는 러싱을 시도하다가 1야드 부족으로 이제 턴오버가 됐고 세 번째 그 엔드존 코앞까지 가서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시몬스와 그 발레오의 어떤 합작 태클을 막히면서 여기서도 또다시 득점에 실패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고비처마다 조금씩 부족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첫 경기임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89 러싱 야드나 지금 잡아줬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 폭발력 있는 듀얼 스렛 쿼터백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였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콜린 캐퍼닉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좀 풋볼을 다시 한번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데를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시점에 네. 이 캐퍼닉이 이제 듀얼 스렛 쿼터백으로 아주 명성을 날리면서 나이너스 슈퍼볼까지 이끌었던 그런 시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 캐퍼닉의 어떤 경기력, 그다음에 스크램블링 능력이 좀 감탄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 같은 나이너스 유니폼을 입게 된 후배 랜스가 그 모습을 좀 재현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뭐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 이 랜스 선수도 지금 몸이 좀 좋지 않아서 향후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나오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제 랜스마저 무릎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가로폴로와 랜스 뭐 어떤 선수가 다음 주에 나올지 좀 미지수인 상황인데 어쨌든 카일 셰넌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가로폴로가 건강하다면 아직 우리의 주전은 가로폴로다. 일단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뭐 부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레이 랜스 선수와 함께 또 다른 부상을 당한 선수 조지 키틀이 오늘 야구를 보러 왔더라고요. 사실 지금 조지 키틀이 IR 리스트에 올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 3경기 지금 결장이 확정된 상황이고 사실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이번 시즌 초반에 예년에 좀 폭발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키틀의 부진이 나이너스에게도 좀 고민거리인데 사실 지금 키틀이 대형 장기 계약을 맺은 자원이기 때문에 좀 나이너스 입장에서 무조건 잘해야 되는 선수거든요. 네. 근데 키틀이 이렇게 좀 부상, 그다음에 부진이 좀 길어진다면 나이너스의 로스터 운영에는 또 분명히 이제 부담이 될 겁니다. 예. 뭐 어쨌든 이 한번 이 어떻게 운영을 해 갈지 지켜봐야 되는 나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너스와 레전드 카디널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썬데이 나잇 풋볼이었던 버팔로 빌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입니다. 38대 20으로 버팔로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이제 지난 시즌 AFC 챔피언십의 리매치이기도 하고 역시나 이 조시 앨런과 패트릭 마홈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았었던 경기인데 이 경기 38대 20으로 버팔로가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좀 변수가 하나 생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장에 이제 번개 이제 이슈가 생기면서 1시간 이상 킥오프가 지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양팀 선수들 공이 좀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을 잘 대처한 빌스가 좀 대승을 거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조시 앨런 선수가 시즌 초반에 어떤 부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신의 폼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좀 모든 무기를 좀 동원하는 느낌. 그러니까 앨런의 장기 중에 하나 또 발인데 그렇죠. 사실 이 앨런이 이 장거리 패스에 좀 맛을 들인 이후에는 조금 이제 스크램블링을 좀 아끼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날은 지난 시즌에 이제 2번이나 패했던 칩스를 만났던 경기였고 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마홈스와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이제 자신의 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제 경기를 풀어나갔고 예. 결국 이 315 패싱 야드에 3개의 터치다운 턴오버가 하나도 없었고 또 러싱 야드도 59야드에 1개의 러싱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하면서 예. 마홈스에게 좀 완승을 거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AFC 동부지구는 지금 빌스를 견제할 팀이 안 보이거든요. 뭐 지구 우승은 거의 확정지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너무 초반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드라마틱하게 턴어라운드를 만들 수 있는 팀이 AFC 동부지구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핀스가 생각보다 헤매고 있는 게 좀 예. 예상 외의 흐름이고 제츠는 좀 예상대로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트리어츠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맥 존스를 이제 대비시켜서 조금씩 이제 좀 리빌딩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그 강력했던 왕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당장 이번 시즌에는 좀 빌스의 독주가 좀 뭐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빌스의 남은 스케줄을 보면 생각보다 편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5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테네시, 뉴올리언스, 템파베이, 캐롤라이나인데 템파베이 정도를 제외하면 빌스를 위협할 팀은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같은 컨퍼런스 내 센 팀들과 상대를 시즌 초반에 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스를 견제할 팀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템파베이는 물론 맞대결을 펼치는 상대기는 하지만 NFC 팀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순위를 결정하는 데서는 또 배제가 되는 대상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섣부르긴 하지만 빌스가 1번 시드를 잡을 수도 있겠다. 뭐 그래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조시 앨런은 이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가 4승을 거뒀지만 이게 플레이오프를 보장해주는 승수는 아니다. 이제 이런 좀 모범 답안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어떤 프랜차이즈 쿼터백 또 많은 돈을 받는 쿼터백에 좀 책임감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완승을 가져간 빌스였고 칩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대체? 칩스가 지금 저희가 5주 차인데 예. 벌써 3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시즌에 3패를 당하는 것도 조금 이제 낯선 팀이 바로 이 칩스인데 벌써 지금 2승 3패예요. 그리고 이제
뭐 결과와 상관없이 내용적으로도 너무 완패였기 때문에 예. 좀 여러모로 좀 충격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겠지만 결국엔 이제 수비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컨더리진 선수들이 지금 뭐 거의 돌아가면서 커버리지에서 뭐 다 한 번씩은 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빌스 선수들이 좀 편하게 빅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했고 예. 지금 5경기에서 평균 실점이 32.6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패트릭 마홈스, 켈시, 뭐 타이릭 힐이라는 삼각편대가 강력한 칩스지만 매 경기 33점 가까이 줘서는 뭐 그렇게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턴오버 마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 시즌 이제 턴오버 마진이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칩스가 뭐 여러모로 강력한 점이 있었지만 마홈스가 거의 턴오버를 하지 않는 선수라는 것이 이제 장점이고 그렇죠. 수비도 뭐 많은 점수나 야드를 허용하기는 해도 또 턴오버를 종종 만들어내는 이제 플레이메이커들이 있으면서 이 공격진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수비진 구성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칩스의 강점으로 꼽았던 요소들인데 예. 지금 이번 시즌 5경기 기록을 보면 턴오버를 얻어낸 것이 4번 그리고 턴오버를 내준 것이 11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진이 마이너스 7인데 예. 이게 지금 잭슨빌에 이어서 리그 31위 기록입니다. 아하. 이게 뭐 칩스의 어떤 명성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치고 그렇죠. 참고로 지난 시즌은 이제 플러스 6으로 리그 전체 8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줘도 우리가 알던 강력한 칩스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선수 구성인데 네. 지금 마이너스 7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2승 3패로 좀 부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턴오버 순위가 리그 31인데 뭐 좋은 성적 기대하기 쉽지 않죠. 이 부분 봤을 때 지금 2승 3패도 용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홈스가 이날도 그 빌스의 어떤 공격적인 수비에 좀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혼자서만 3개 턴오버를 범했고 예. 이제 팀 동료의 한 개 이제 펌블까지 더하면 팀 전체적으로 4개의 턴오버를 기록하고 말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빌스를 상대로 좀 완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이 전반적으로 이 경기력이 좀 침체가 돼 있는 칩스인데 이날 이제 러닝백 이 클라이드 에드워즈 알레어 선수가 또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IR 리스트에 올랐다고 하니까 뭐 꽤 심각한 부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칩스는 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남은 일정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뭐 칩스를 만나는 모든 팀들이 뭐 마운스와 칩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칩스도 지금 11경기 중에 5할 이상 팀들이 지금 9팀이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칩스가 좀 시즌 내내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와일드카드 혹은 플레이오프 탈락이라는 좀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 그리고 이날 이제 이 조시 고든 선수가 첫 이 칩스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는데 글쎄요, 약간 피닉제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반가운 얼굴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나? 썩 그렇게 반갑진 않죠, 사실. 네. 예. 그러니까 뭐 워낙 좀 많은 이슈, 오프필드 이슈를 좀 몰고 다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장기 징계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칩스와 계약을 맺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뭐 한 번에 캐치 11야드 정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위기에 빠진 칩스에 합류를 했는데 조시 고든이 좀 잘해줘야만 되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이제 조시 고든이 이 위기에 빠진 칩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빌스와 칩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먼데이 나잇 풋볼이었던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 이어가겠습니다. 연장 승부 끝에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31대 25 승리를 가져갔는데 와 이게 무슨 일인가요? 라마 잭슨이 패스로 일을 했습니다. 사실 4쿼터 초반까지만 해도 9대 25로 지고 있었던 레이븐스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즌 초반에 좀 뭐 행운도 있었고 정말 극적인 뭐 역전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냈던 레이븐스지만 네. 이번에는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워낙 점수가 많이 났기 그렇죠. 때문에 시간도 없었고
근데 이제 라마 잭슨이 정말 자신의 어깨의 힘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네.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날 지금 커리어 하이 442야드에 4개의 터치다운 패스, 그다음에 62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펌블 턴오버가 하나가 있기는 했지만 거의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이 존 하버 레이븐스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내가 본 것 중 최고의 퍼포먼스였다라고 극찬을 했고요. 이날 이제 이 마키스 브라운이 끝내기 터치다운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이날 마크 앤드루스 선수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16점 차의 열세를 극복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16이니까 네. 그걸 이제 두 번의 포지션에 따라가려면 터치다운 2개와 투포인트 컨버전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4개의 어떤 득점 장면을 모두 라마 잭슨 투 마크 앤드루스 이 커넥션으로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끝내기 터치다운 주인공은 마키스 브라운이기는 했지만 이 앤드류스가 없었다면 이 볼티모어의 대역전극도 없었다. 예. 그러니까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이 기억에 남지만 설기현의 동점골이 없었다면 안정환의 그 반지 키스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확 와닿네요, 되게. 예, 어쨌든 이날 이제 또 한 번의 연장 승부 끝 승리를 가져가면서 올 시즌 명경기 제조기로 거듭나고 있는 레이븐스예요. 그리고 특히 ESPN이 라마 잭슨과 볼티모어에게 좀 뭐랄까요, 좀 격려금, 금일봉을 좀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난 시즌에 그 브라운스와의 명승부가 한 번 있었죠. 네. 그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그럼요. 각성했던 그 경기도 지난 시즌 최고의 명경기. 그 경기도 먼데이나잇 풋볼이었고 이번 시즌 이제 개막전도 물론 레이븐스가 패하기는 했지만 레이븐스와 정말 재미있는 연장 승부를 또 펼쳤었단 말이죠. 네. 그러고 이제 지금 4주가 지나서 이 콜츠와의 다시 한 번의 먼데이나잇 풋볼에서 이번에 이제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 볼티모어와 ESPN의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뒀고 계속해서 이제 짜릿한 승리를 거두고는 있는데 글쎄요, 세미 허킨스가 이날 이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다음 주에 출장이 불투명합니다. 이미 그 1라운드 신인 리시버 라셔드 베이트먼은 지금 데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거기에 또 FA로 영입했던 와킨스까지 빠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원래 있던 선수들 마키스 브라운과 마크 앤드루스, 그러니까 설기현과 안정환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콜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카스 웬츠 선수가 커리어 처음으로 400야드를 넘겼고 러닝백 조나단 테일러도 이날 이 무려 169 스크리미지 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는데 중요한 순간에 키커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리고 블랭켄십 그 안경을 쓴 좀 독특한 외모로 이 콜츠 팬들이 좀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선수기는 한데 네. 이날만큼은 좀 팀의 역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블랭켄십도 조금 억울한 면은 있는 게 이 워밍업 과정에서 좀 가벼운 엉덩이 부상이 있었다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제 컨디션이 아니었고 네. 정상적인 경기력을 좀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하더라도 후반 첫 드라이버에서 엑스트라 포인트를 놓쳤어요. 그리고 경기 막판에 2번의 필드골을 놓치면서 결국 레이븐스가 동점, 역전을 할 수 있는 빌미를 내줬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칼라이스 캠벨에게 블락을 당했고 한 번은 이제 왼쪽으로 빗나가면서 어떤 자신의 실수를 많이 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경기의 패배의 원인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테네시가 이제 크게 달아나지는 못한 사이에 지금 인디애나폴리스가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추격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1승 4패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AFC 사우스가 지금 1중 3약 정도의 구도로 흘러가는 느낌?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난 시즌에 NFC 이스트 같은 어떤 최악의 지구로 좀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AFC 사우스의 네 팀의 성적을 합쳐보면 지금 5승 15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구내 3경기를 빼고 나면 이 AFC 사우스 팀들이 다른 지구 팀들과 만났을 때 2승 12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동네 북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새로운 농어촌 전형으로 거듭나고 있는 AFC 사우스 지구가 되겠고 이렇게 이제 콜츠는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5주차에 펼쳐졌던 16경기에 대한 리뷰를 모두 해봤는데요. 참 이
많은 부담을 드려서 제가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고맙고 미안하다는 얘기 하고 아유, 싶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팬들에게 조금 뭐 재밌는 뭐 정보를 마지막으로 예. 좀 한 가지 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면 그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뭐 한국뿐 아니라 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 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빌스의 넘버원 리시버 스테판 딕스가 이번 경기에서 그 오징어 게임의 어떤 캐릭터와 어떤 그 텍스트를 이용한 신발을 만들어서 그거를 신고 또 경기에 출전하는 또 그런 이제 이색적인 장면이 있었고 예. 또 그 팍스의 그 NFL 방송에서 아, 그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스퀴드 게임을 패러디한 스쿼드 게임이라는 또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서 네. 또 뭐 재밌는 프로모션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약팀의 어떤 로고를 달고 그 추리닝을 입은 이제 그 미국인들이 와서 네. 그 이제 진행 요원과 뭐 조금 이제 설전을 벌이는 뭐 그런 내용인데 NFL 온 팍스 스퀴드 게임인가요? 뭐 그렇게 치면은 아마 유튜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저희는 5주차 리뷰를 마쳤고요. 다음 주에 6주차 경기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